이거는 성적표예요. 좀 진짜 안 좋아요. 15 65명 중에 39등에 반도 못한 거잖아. 맞죠? 이거 바람직하다. 근데 이거 내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낸 거잖아. 네. 이런 게 너무 좋아. 너 아주 바람직한 저로 인해 조금 희망을 그래도 가질 수 있다면 그럼요. 그치. 그래서 오픈하려고 아예 가져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사역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요즘 시즌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수련을 응시를 하고 합격한 선생님도 계실 거고, 지금 이제 뭐 다른 공부를 또 보고 계신 여러분도 계실 텐데, 지금 합격을 하고 따끈따끈하게 채용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서 오늘 지영이 TV 모셔서 함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대 4년제를 나와서 상급 종합병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예비 수련생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예비 수련생 되게 좋다. 그쵸? 3월 1일부터 네. 입사예요? 네. 가서 집도 구해야 되고 할 게 많겠다. 그쵸. 이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조금 무서운데 그냥 일부러 전 안 알아보고 있어요. 뭐? 어차피 그 과정 같은 거를 안 알아보고 괜히 닥치면? 네. 닥치면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해줄 거기 그치.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전공도 사회복지였던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대학을 처음 왔을 때는 사회복지는 아니었고 영어영문학과로 시작해가지고 1학년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2학년 때부터 사회복지과로 전과를 해서 네. 어떻게 과를 바꿨어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같이 알바했던 언니가 국어국문학과였는데 이공대 쪽으로 전과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쪽 이제 취업이 잘 된다고 하셔서 가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전과를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다녔던 무리가 9명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같이 전과를 해버렸어요. 어느 과로? 다 달라? 네, 저는 사회복지과 가고 한 명은 지적학과, 한 명은 또 법학과 갔는데 이번에 시험에 붙어서 법원직 공무원에 붙었어요, 이번에. 오, 잘 됐다. 네. 어땠어요, 전과에서는? 전과에서는 네, 제가 영문학과보다는 훨씬 한글로 돼 있고 일단 그리고 사람 대하는 걸 좀 좋아해서가지고 원래 꿈은 유아교육과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성적에 벽에 부딪혔고 안 돼가지고 왔는데 이제 운 좋게 사회복지과로 와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 만나고 뭐 어디 봉사 같은 데를 그래도 가끔 가잖아요. 학교에서도 가면은 괜찮더라고요. 진짜. 맞아. 그래서 나도 왔는데 사람에 대해서 학문을 배우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막 이제 뭐 기계나 아니면 뭐 무생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아요. 늘 접하는 나도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나 너무 매력 있더라고. 그래서 사회복지 너무 좋다, 막 너무 흥미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 되게 재밌게 배웠어. 오히려 예전에 막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부는 그렇게까지 내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재미없다 막 이랬는데 복지에서 하는 그런 책들이 너무 더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하는 게 다 사람에 대한 거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거나 이런 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느낌을 너도 받았나 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4년 동안 학교 생활 어땠어요? 뭐 실습이나 봉사나 이런 거 제일 필수 이런 건데,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수업 때도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런 거가 뭐 약하다 뭐 아니면 일부러 많이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한데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일단 봉사는 진짜 적게 한 편이고 원래 대부분 100시간은 채운다라고 하는데 저는 보니까 72시간 정도 채웠더라고요. 100시간도 미다? 그쵸. 일단은 전과를 하면은 1학년 때 필수로 들어야 할 과목들을 저는 못 들은 거니까 그거를 다 채워야 되고 사실 시간이 없었어요. 2학년 때, 3학년 때는. 왜냐면 밀린 것도 있었고 다른 애들 따라가려면은 아무래도 더 열심히 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안 찾아본 것도 사실 있어요. 방학 때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때는 그렇게 봉사의 중요성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놀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방학 때는 거의 그냥 저한테 시간 투자한 게 많았고 또 실습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병원에서 사실 일할 거란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쪽으로는 아예 안 알아보고 제가 또 1년 늦게 들어와가지고 실습도 한 번 늦게 했어요.
그래서 4학년 때 실습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했었어요. 실습을 지원을 한번 그렇게 한 거죠. 네, 한 번 했어요. 요즘에 막 2번도 하고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쵸. 때도 있었죠. 2번 하고 한 애도 있었지. 네, 한 번은 필수고 맞아. 무조건 해야 되고 2번 하면 이제 졸업 시험 면제. 되게 좋다.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없었거든. 그러니까 면제를 해주진 않았었어. 근데 이제 그럼 시험도 봤어야 돼요, 그냥. 그치, 무조건 필수였어요. 왜냐면 그 1급 봐야 되니까. 맞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대체를 할 만한 게 없었는데 실습은 이제 또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제 대체를 해주긴 했구나. 맞아요. 근데 저도 다시 돌아가면 실습은 한 번 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2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진짜. 그치, 맞지. 그럼 학교에서 방학 동안은 온전히 나의 시간이었다. 그죠. 그 알바도 하고 알바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알바를 많이 네, 했구나. 저는 1학년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3월부터 진짜 알바를 거의 쉰 적 없는 것 같아요. 알바 뭐 했어? 저요? 저 진짜 많이 했는데 처음 했던 게 그 빵집. 빵집에 했었고 주시, 롯데리아, 공장에서도 했었고 진짜. 네. 방학 때 진짜 맨날 출근하고 아침 8시 반부터 6시 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카페는 진짜 오래 해서 한 2년? 또 현대백화점에 서빙도 하고 진짜 그냥 다 해본 것 같아요, 거의. 그렇구나. 그래서 딱딱하고 사람 대하는 건 하는구나. 그것도 다 경험이니까. 알바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맞아, 알바도 되게 응. 커요. 대면해보고 이런 거. 맞아요, 그쵸? 맞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고객 상대하고 하는 거니까 되게 맞아요. 크더라고. 그렇게 했고, 근데 봉사나 실습은 그렇게까지 열중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쵸. 이렇게 성적 관리는요? 성적은 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좀 이따 수련할 때 같이 공개하겠습니다. 수련 얘기할 때? 네, 이따가 수련 얘기할 때. 아주 다 네. 수련하고 공개하는 걸로. 오케이. 그럼요. 제가 저녁 시간대라 좀 먹으면서 할게요.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진로는 어떻게 해요? 진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저는 기관에서 일을 해보고 좀 경험을 쌓는 거를 목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쪽을 조금 많이 추천해 주시고 아빠도 이제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그게 좀 컸어요, 되게. 많이 컸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한 1년 반? 꽉 채운 1년 정도로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졸업해서 1급 시험 보고 1급 시험 본 거에 어차피 시험 보는 게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개론 이 정도니까 그냥 베이스 있는 걸로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1년을 더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중간에 면접도 여기저기 보고 기관도 많이 봤었고 했는데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거는 다 떨어지고 복지관 이런 데 갔던 거야? 네, 복지관 봤어요. 노인 쪽으로 다 봤었는데 안 됐어요, 그건. 그래서 공무원 준비하다가 다른 데 넣었는데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공고가 아마 4월쯤에 떴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참 공무원 시험이 6월에 있잖아요. 6월에 이제 2달 남았는데 경쟁률이 떴었어요, 그때. 떴는데 딱 보니까 행정직보다 높은 거예요. 그 경쟁률이. 왜? 대박. 그러니까 이게 저 딱 졸업했을 때 엄청 많이 뽑았어요, 진짜. 만 해도 14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뽑았을 때 됐는 게 가장 좋았는데 저는 당장 졸업했고 아무것도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한참 그 앞에 많이 뽑아버리니까 이제 나가는 사람이 없고 이미 다 찾고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이제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명을 뽑더라고요. 경쟁률 보니까 56대 1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왜냐면 저보다 오래 공부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학원에 다녔었는데 학원에 가니까 일단 학원에 있는 사람들만 10명이 넘고 다 3, 4년씩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힘들겠다 했는데 또 이거를 내년까지 가져가기에는 나는 공백이 횟수로는 이제 3년이 되는 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공고를 찾아보는데 마침 여기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원해봐야겠다 하고 지원했는데 마침 또 그때 지원한 사람들도 적어가지고 제가 됐어요. 저 전에는 들어보니까 다 경력자들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력이 일단 없어가지고 좀 힘들까 했는데 여기도 참 운 좋게 붙었네요. 여기 선택하게 된 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비교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선택한 이유 제일 먼저 본 게 페이. 페이 면에서 일반 기관들은 세전 180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세전 250 정도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넣게 됐어요. 일단 거기 페이를 먼저 받고 일단 저희 집이랑 너무 가까웠어요. 그것도 크지. 응. 집이 너무 가까웠고 진짜 그냥 집 앞 베란다에서 보면 보이니까. 그 정도야? 네, 저희는 이게 딱 베란다 나가서 보면은 그냥 여기 보여요. 집 가까운 거, 페이 잘 넉넉하게 주는 거, 그리고 워낙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은 병원도 자주 왔었고 익숙했어요. 그냥 이 병원에 대해 익숙한 점도 있었고 그냥 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워라밸도 좋고 사람들도 병원이라고 하면 좀 보수적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부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 질문이나 그런 건 뭐였어요? 복지 현장에서의 그 면접 질문? 일단 그 기관이 뭘 하고 있는 기관인지 이런 거 한번 물어봤고 자소서 기반으로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것도 물어봤어요.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리고 그러면 우리 병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의 하는 일이나 뭐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하고 있는 일은 태어난 지역사회 연계라고 이제 태어나시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의료적인 부분이나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려드리고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간호사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의료적인 부분은 사실상 그 간호사 선생님이 다 하시고 계시고 저는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노인장 요양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적 의료비 그쪽이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 되시는 분들이 뇌졸중 I60에서 63 환자분이랑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께서 협진을 주신 분만 딱 한정돼 있어요. 대신에 뇌졸중 환자분들은 저희가 직접 병동 찾아가서 이제 요구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알아보고 협진 주신 분들이랑 저희가 직접 찾아서 환자분들 발굴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상급종합병원인 우리병원에서 퇴원하는 뇌졸중 환자나 암 환자분들이 퇴원하셨을 때 지역사회에서 퇴원 후에 가실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셨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그렇죠? 네. 커뮤니티 케어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쵸. 그거 하나의 일환이네요. 네. 이거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하는 건 거죠. 그쵸. 그렇죠. 복지부에서 받는. 네. 그럼 하고서 기록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러겠다. 엄청 많이 하죠. 그렇죠. 응. 소식이 많죠. 엄청 많아요. 진짜 문서 기한하는 거나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그리고 그리고 예산 쓰고 다 보고 맞아요. 수련은 어떻게 지원하게 된 거예요? 수련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원래 의료사업자에 관심이 있었어요? 수업은 들었다고 했었죠? 네, 수업은 들었었어요. 그때는 왜 들은 거야? 그냥 의료사업자 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그때는 학점 채우는 것도 있었지만 일단 저 유튜브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소아암 환자인가? 애기한테 막 사탕 주면서 막 뭐 치료 잘 받을 거야 이러면서 그게 아직 생각이 나요. 그 영향력이 있구나. 네, 그 되게 저도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뭔가 이게 다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거 딱 보고 그 생각을 갖고 있긴 했어요. 이거 들을 때. 나 그때 이거 봤었는데. 이러면서 이거 듣고 그래서 의료사회복지론도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게 그 사례가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나중에 만약에 막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이런 것도 생각이 되게 되고 맞아. 이런 병도 있어? 맞아, 약간 맞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병원에도 있구나. 이것도 되게 신기했고 네, 그래서 이건 되게 재밌게 들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병원에 오게 되니까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일단 제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고 여기 병원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간호사 선생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그런 점도 약간 스트레스였어요, 이게 스트레스였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옆에 부서 선생님이 수련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따라서 저도 같이 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냈던 게 분당 서울대 병원이 제일 먼저 떴나 그랬을 거예요. 거기 먼저 넣고 그다음 국립암센터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국립암센터랑 아산병원이랑 동시에 떴나 그 기한이 똑같았나 그랬어요. 근데 두 개를 다 쓰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거의 저는 올인을 했었던 게 블라인드였어요, 거기가.
블라인드여서 성적이 안 좋잖아요. 성적이 안 좋아서 블라인드로 전 무조건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넣었는데 이제 분당서울대는 블라인드인 만큼 자소서도 되게 짧아요. 그리고 경력 쓰는欄은 있지만 제가 후기를 찾아보니까 다 붙여준다 그래요. 서류는 웬만하면 다 붙여주고. 그 어디서 봐? 카페에서? 그 후기가 어디 올라왔어? 후기요? 네이버 블로그도 찾아보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제 수련 지원하고 나서부터 알았는데 의료사회복지사 톡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보 다 보니까 이제 여러 데는 다 붙여주고 서류는 분당서울대는 웬만하면 다 붙여주는데 이제 직무역량 검사라고 줄여서 역검이라고 하는데 잡다 역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역량 검사를 해요. 역량 검사를 하는데 그게 한 번 볼 때 90분이 걸려요. 최소 90분이 걸리고 5번의 기회가 있는데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 다 하려면은 450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다 해요? 저는 했긴 했는데 여기서 이미 기가 다 빨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필수야?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이것도 가져왔는데요. 뭐야? 이게 지원 양식이에요. 올라온. 그리고 10월부터 한 거야? 그쵸. 서울 선생님이? 우와, 되게 일찍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건 10월부터 했나 보네. 10월부터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맨 처음으로 뜬 게 분당 서울대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합격자를 11월에 나왔어? 합격자가? 네. 오, 되게 빨랐구나. 두 명 뽑은 거야? 모집인원 2명인데 몇 명 뽑았을지 모르겠다. 그쵸. 직무 역량 검사 이거. 네, 근데 그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게임도 이게 게임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IQ 테스트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제가 이것도 가져왔어요.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게 제일 어려워서 저는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도형 순서 하는 법이 기억하기. 다 있더라고요. 도형 순서 기억하기. 화면에 순차적으로 다양한 도형이 제시됩니다. 제시되는 도형을 순서대로 기억하면서 지금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도형이 기억 속 2번째 혹은 3번째 전에 도형과 같은지 판단하시죠. 근데 이게 3개가 처음에 나와요. 뭐 다이아몬드, 모래시계, 뭐 세모 이렇게 있으면은 다이아몬드 이게 키가 있잖아요. 이렇게 위아래 키가. 그러면은 첫 번째 게 여기고 두 번째 게 여기고 세 번째 게 여기예요. 그럼 이 세 손가락으로 그 3개를 딱 보여줘.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왔던 도형은 뭡니까 하면 이걸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그거는 이제 끝나고 다음 도형이 나와요. 그럼 이 전에 있던 2개 도형을 기억하고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도형 뭐냐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그리고 또 3번 도형 또 나오는 네. 거야? 그러면은 추가되고. 전에 있던 거 기억해야 되고 전에 있던 거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찾아봤는데 하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진짜? 봐도 헷갈리는 게 전 못했어요. 봐도 이해가 안 돼. 응. 뿌리를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게임을 잘한다고 붙는 게 아니라 기억력? 아니요. 이게 만약에 중간에 제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다음 게임을 이어가냐. 우와. 이런 거를 본대요. 네. 그것도 볼 수 있구나. 그쵸. 그래서 막 중간에 나 틀렸어. 이거 못해. 이러고 뒤에 망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집중력이 조금 안 좋네? 이거고 처음에 만약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못했다가 뒤에 잘해진다 하면은 이 사람은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침착하구나. 이런 식으로 AI가 판정을 한대요. 대박. 이게 다 AI가 판정하는 건데 이게 맞추고 틀리고 이것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 이 사람의 끈기력이나 집중력 그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시험의 유형이나 이런 거 파악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쵸 보는 그쵸. 거네요. 아무래도 많이 맞추는 게 좋죠. 그치, 이게 문제 유형 파악했으면 그쵸. 맞추니까. 근데 연습 문제를 할 수는 있는데 연습 문제가 쉬워요. 연습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한 거지. 그쵸. 직무 역량이 첫 번째가 MBTI 검사, 두 번째가 게임, 이제 세 번째가 화상 면접인데 거기서 이제 띄워줘요 문제를. 그래서 이제 총 4가지로 있는데 경험 기반 면접이랑 상황, 가치관, 이제 질문 선택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선택하는 거야? 경험 기반 면접을 할지 상하 면접 할지 아니요, 같이 이건 면접을 4개 다 할지? 보는 건데 아. 마지막만 선택이에요. 질문 선택 면접 응. 질문이 나오고 내가 이 질문을 맞아요. 하겠다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아마 꼬리 질문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아, 경험 기반 면접 나의 어떤 점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는지 이러한 강점이 앞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 경험을 통해 배운 것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반영한다. 이게 꼬리 질문. 네.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술화. 이거를 다 기억해서 기록을 해놨었네요. 그쵸. 이거는 근데 다시 들어가도 그 잡다 여검에 제 거를 볼 수 있어요. 상황 면접.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과 이미 만들어진 보고서를 발표하는 일 중 둘 중에 어느 선호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거 봤을 때 어. 무조건 인재상 보고 가세요. 무조건 인재상 보고 가야 되고 이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원래 있던 게 좋냐 이런 건데 무조건 인재상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네. 그치, 이게 면접이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말하는 건 거야. 그쵸. 근데 그 정답은 거기 인재상에 나와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면접 볼 때 너를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정답이 다 있다 거기마다. 그 정답으로 네가 대답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냥 그쵸. 그냥 막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다. 맞죠, 맞죠. 그 정답은 그 인재상에 있는 것 같아. 저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를 그냥 다 표현했는데 음. 떨어졌어요. 그치, 여기에 이제 되게 경험이 쌓인 거다. 네, 그치? 맞아요. 가치관 면접.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과 일할 때 불편했던 감정이나 갈등 경험에 대해서 말해라. 질문 선택 면접. 다른 사람 데려가고 도움을 제공하여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경험에 대해 설명하여라.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네. 좋다. 네, 여기가 분당서울대병원. 그쵸.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는 그 90분의 그 시간이 너무 이게, 그리고 제가 면접 볼 때 이제 화상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이 질문을. 그럼 이제 제가 보이거든요. 면접 화면에서. 이것도 또 그게 있더라고요.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되고 한 곳을 딱 집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많이 흔들면 안 되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약간 비언어적 표현도 막 섞었어. 그런데 이게 기계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한대요. 아, 얘가 불안정하다 뭐 이런 눈동자가 떨리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짜? 손동작이 많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뭐 프로파일러들 보면은 쟤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대요. 근데 기계가 1차 채점을 하고 아마 두 번째가 이제 그냥 면접관들이 보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말마다 다 달라가지고. 응.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통과하신 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멘탈이 되잖아. 여기는 서류 전형, 직무 네. 역량, 면접 신검인데 그럼 서류 전형 때 지원서 보고 그 다음에 MBTI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MBTI는 직무 역량 때 하는 거예요? 네, 직무 역량 때 다 해요. MBTI 검사하고 서류는 여기 있어요. 서류는 정말 간단해요. 정말. 이거 한 장면? 네. 진짜 간단하다. 인적사항 적고. 이게 쓸 수 있는 칼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더 힘들어요. 이게 차라리 1000자, 2000자면은 쓸 게 좀 있는데. 그냥 이거 체크잖아. 경력, 뭐 네. 학교도 대학교부터 이렇게 대학원 경력서, 어학이 있는지. 이게 진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자기소개서인데 뭐 했습니다 라고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글이 짧아가지고. 제한이 있구나. 네. 그렇죠. 지원자는 어떤 성격입니까? 지원자의 특기 또는 강점이 무엇입니까? 지원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직무와 관련한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30자 내였을 거예요. 각각 질문인데? 네, 각 다 30자이네. 지원 분야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아르바이트는 실습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일을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간도 물어보는구나. 학교 생활 중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일은 무엇이고 본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공 과목도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었던 과목은 무엇입니까? 의료사회복지로. 이렇게. 네. 빡세네요. 분당 이렇게 하고 끝냈고. 그쵸.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넣었던 곳이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아산 빡세죠? 아산은 서류도 통과를 못했어요. 저는 너무 여긴 조금 되게 빡셌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출력을 못해왔는데 기억나는 게 일단은 성적을 1학년 1학기 때 학기별로 다 써야 돼요. 학년 학기별로 다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도 다 써야 돼요. 가족 생년월일 다 써야지 넘어가요. 아니 가족을 왜 그래? 가족 근데 가족에 대해서 뭐뭐 물어요? 직업은 묻지 않지? 지가 안 물어요. 이름 생년월일
네. 동거 여부? 그쵸. 그렇게만. 여기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가족을 다 적네. 네, 그쵸. 근데 여기는 기억에 남았던 게 자기소개서 양식보다 그 앞전에 써야 될 게, 초등학교 때부터 써야 돼요. 초등학교 어디 나오고, 말도 안 돼. 이제 그러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다. 우와. 초중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편입대학교 대학원 등의 순서로 한다. 맞아요. 초중고를 전학했을 경우 최종 졸업한 학교에서 입학기를 졸업했다고 가정하여 입학일과 졸업일을 쓴다. 우와.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를 쓰고 제가 진짜로 질려버렸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되게 낯설다. 그럼 성적은요? 성적 어디부터 입력해? 성적은 대학교 때만 어. 입력해요. 그럼 졸업장도 이거 다 내야 돼? 아니, 졸업장은 모르겠어요. 안 지금- 붙어봐가지고. 오케이. 우와. 이것도 정말 거의 울며 교정학교로 썼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도. 아니, 그걸 다 알아봐야 되고. 우와.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마감하기 하루 전인가? 하루도 아니고 12시에 마감이면은 막 10시 이때 냈어요. 너무 힘든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분당소를 너무 힘들었는데 두 번째 거가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긴 더 성적도 막 엄청 써야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솔직히 마음이 좀 떴어요, 저는. 되게 웃긴 게 2개밖에 안 썼는데 이게 2개밖에 아닌 걸로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10월 달부터 그치. 계속 이걸 잡고 있으니까 맞아. 안 그래도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치, 이런 동시에 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되게 모르겠다 하고 있는 상태여서 다른 데를 아예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써도 그냥 블라인드나 조금 사람 좀 많이 뽑는 데로 가자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간 거죠, 그쪽으로. 오. 여기는 이거 붙은 데죠 이제. 그쵸. 여기는 이거 제가 학교. 붙은 곳입니다. 여기는 제가 붙은 곳입니다. 여기가 분당서울인가? 네. 처음이 거기가 10월이었고 그 다음에 아산이 그 다음에 한 거죠. 끝나고 그쵸. 그 다음에 어머 사진 이쁘네요. 어머. 이것 때문에 찍었어요, 진짜. 여기 내려고 지금 다. 귀여워. 떨망떨망. 입꼬리 딱 올라가가지고 되게 예쁘게 찍혔다. 진짜 근데 보면 너무 별게 없어요. 그리고 자격증 진짜 간단하네요. 일요일이랑. 이거는 다른 집이랑 제가 공유를 했는데 이거 이건 어디 거야? 그 똑같은 선생님, 그건데 이 선생님. 이분은 진짜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박.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이 선생님 떨어졌는데 지금 사조사도 있고 커말 1급도 있고 응. 그리고 여기 경력도 많은 거 봐. 장난 아니죠. 네. 음. 근데 사실 글자 수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 열심히 쓰는 거 같긴 해. 진짜 경력이나 이런 자격 이런 건 확실히 다른데 그쵸? 그 토익 점수 없는 거죠? 네, 저 토익 점수 없어요. 없어도 됐고. 토익 점수 없고 이제 봉사는 적는 란이 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평점도 성적도 너가 더 낮은데 근데 이분은 떨어지고 너보다 성적 높은 선생님 떨어지고 그 사진 저도 사실 조금 의문이에요. 아니 본인 딴 데 있어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요? 여기가 성적 붙은 그래도 주는 성장 과정 성격 특이사항 생각 이건 되게 노멀하다. 성적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08입니다. 그쵸? 그 만점이 몇 점이죠? 만점이요? 4.5요. 그러니까 3.8인데 이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더 높은데도 그쵸? 이 선생님 떨어지고 성적 3점이면 진짜 낮은 편인데 그래도 그러게요. 전 정말 너무 좋아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석사 있는데 석사가 지금 반도 안 되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근데도 성적 그렇게 관리할 필요 없네? 아니요. 하세요. 안 돼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격 면허 이 칸도 이제 1급이랑 운전면허 2종 보통이야. 나는 1종으로 따라가 나 1종으로 땄거든. 사행선 1종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2종. 이거 딱 2개밖에 없어. 근데 이 선생님은 면허랑 사역사 1급이랑 사조사 커말 1급까지 다 있고 그쵸? 이게 오히려 붙은 사람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붙은 사람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이게 끝나면은 이렇게 인성 검사를 하고 CCVT라는 검사래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게 문항이 여러 개가 있어요. 149개가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저는 사실 이거 웹캠도 필요한 줄 알고 노트북도 한번 빌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이거 점심 때 했어요. 점심 먹고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네, 사무실 컴퓨터로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월요일이었는데 이때가 월요일 9시부터 밤 11시 59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아무 때나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캠 필요 없고 MBTI처럼인데 이제 함정 질문이 좀 있어요. 되게 비슷한 질문인데 거짓말 뉘앙스만 하는 좀 거 다른 아니야. 그런 건데 그게 149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149개를 계속 클릭하면 사이에 풀어야 돼? 그쵸. 그리고 저는 그게 뭐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진짜 그렇다 이렇게가 있으면은 저는 거의 보통이다는 선택을 많이 안 했던 게 저도 이거 봤거든요. 또 찾아봤어요. 이때는 여기까지 붙은 거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서류 통과한 거 열심히 해보자 해서 다 찾아봤어요. 이때 처음에 분당서울대 본 것도 그렇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 성향 검사라는 것 자체가 보통이다라는 걸 많이 체크하면은 약간 애매하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이쪽저쪽도 아니고 자기 소견 없이 뭔가 이렇게 그쵸. 그냥 중립으로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그쵸. 체크하는 거지. 그래서 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뭐 우울하고 나고자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고자라 생각한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통 뭐 나는 예술을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한다 하면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막 매우 그렇다도 매우 아니고 그렇다도 그렇다. 아니다. 예. 완전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고서는 그쵸. 그쵸 이쪽 이렇게 가운데 그쵸. 그쵸. 그리고 저는 이걸 보기 전에 꼭 인재상 그 여기 병원에 대한 인재상을 꼭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건 네. 꼭 이건 하고 있었구나 쌤이. 맞아. 인재상을 꼭 봐야 맞아,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는 저의 성격을 말하지만 인재상을 보고 어느 정도 맞아, 맞아. 살짝 있어야지. 맞아. 그래요. 네, 사실 모두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확실히 묻어나. 이 여기에 인재상을 쓸 정도면 그 기업에서 뭐 경영진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언어나 뭐 단어나 아니면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든 다 스며드는데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녹아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번 읽고 안 읽고 내가 알고 모르고는 크지. 맞아요. 이거를 꼭 했구나. 네. 이거를 보고 이런 문항들을 푼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를 한번 딱 읽고 이제 이 사람은 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정립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잘했네. 그리고 진짜 거짓말은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것처럼 함정 질문 같은 거는 진짜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하면 솔직히 헷갈려요. 149문항이 맞아. 다 진짜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맞아. 내가 괜히 머리 써가지고 좋게 하려고 했다가 맞아요. 오히려 더 이 사람 믿을 수 없고 거짓말하고 있고 막 맞아요. 이렇게 판명되는 것보다 진짜 차라리 진짜 내가 넘어가. 그냥 솔직하게 합니다. 맞아요. 내 성격은 그대로 갖고 있대. 약간 이제 이거를 조금 첨가하는 맞아, 정도로만 맞아. 해야지 맞아. 완전히 다르게 하려고 하면 더 힘들더라고요. 맞아. 이게 그러면 한국 가이던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검사 실시하기를 누르면은 병원이 쫙 떠요. 병원 쫙 뜨는 거에다가 거기서 이제 어느 병원을 선택을 하면은 내 정보랑 입력을 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보니까 그런 수련 외에도 뭐 다른 병원 간호사 채용이나 이런 것도 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인적성 검사라고? 이게 무슨 검사? 인성 검사예요. 이거는. 인성검사. 네. 오케이. 인성검사를 했고 네. 그럼 이제 이거 합격했다고 네. 연락이 오면 그 다음에 인성검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류 합격됐다고 하면? 네. 오케이. 인성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봐요? 인성을 보고 나면은 이제 이틀 후에 바로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어렵다. 범위가 없다니까. 과목만 나오는 거야? 과목명만? 과목도 안 나오죠. 그냥 시험. 진짜? 그냥 필기 시험. 이거 준비하기 되게 어렵다. 그쵸. 그래서 저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일단 다 찾아봤어요. 옛날에 보셨던 분들 어떻게 봤는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 말씀하시는 게 인행사, 실천론, 실천기술론 아니면은 뭐 의료사회복지론 조금 이런 거 그런 게 나온다길래 저는 그냥 아예 의료사회복지론 책을 샀던 거를 한번 쫙 보고 개입이 나올 줄 알았어요. 개입은 당연히 나오겠다 해서 그거 보고 또 옛날에 이제 1급 준비했었을 때 그 문제집 같은 거 한번 싹 보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진짜 여기 또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가기 전에 준비했던 건데 이런 게 나오겠지라고 해서 그냥 제가 옛날에 이게 좀 헷갈리거나 틀렸던 문제들을 다 한 거예요. 우와, 조사론도
저는 혹시 이거 체크해 놓은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아 진짜? 네, 근데 여기는 안 나왔고 아, 여기 체크한 거 이거 나온 거고 아, 제가 잃어버릴까봐 그냥 그날 바로 했어요. 여기도 많이 나오고. 우와. 여기 외의 것도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근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치 자기가 했던 거 기억이 나지. 우와. 근데 여기서 많이 나왔네. 본인이 그쵸. 했던 거 중에서. 그리고 저 1급 준비했을 때 책이 제가 그때 1급 준비했을 때는 책을 진짜 많이 봤던 게 그냥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라 진짜 세세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뭐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 있는 이런 거. 그거를 제가 진짜 많이 본 기억이 있어서 지금 보면은 그때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은 안 버리고 한 번 다시 보면은 이상하게 다른 책을 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그 책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써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 책 안 버리고 있어요. 못 버리겠다. 응. 그 책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한 게 그 책을 보고서 다른 정리된 거에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헷갈렸던 부분. 그 책이 아주 본인한테 특별하네. 네. 우와 이랬구나. 이제 필기 받고. 네. 필기 보고 응. 반 정도에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 다시 일을 가야 되잖아요. 그 버스를 타고 오는데 내렸어요. 내리고 딱 도착하니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바로 결과가 나와요, 이게. 아 오늘 길에? 응. 우와. 그래서 시험 보고 왜냐면은 내일 때부터 채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는 거의 마지막에 나갔는데 엄청 1번째로 나가신 분 걸 채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이게 다 보여요, 그게. 대놓고 하시니까. 그래서 내고 이제 채점을 되게 빨리 해주시니까 결과도 빨리 나와요. 오후 3시면 나와요. 3시 반 나와가지고 그 바로 다음 주 목요일 일주일 정도 시간 주고 면접을 이제 오라고 해요. 면접은 11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온 사람은 12명 정도. 필기 시험에는 20명? 25명?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뜨렸더라고요. 25명, 20명 정도 왔어요. 서류 전체가 몇 명이 왔었는지. 제가 153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155명, 16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성에서 거른 거고 또 이제 필기에서 한번 거르고 해가지고 최종으로 온 사람이 12명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수험 번호들을 끊어요. 그래서 앞에 6명, 뒤에 6명. 그래서 아예 따로 방이 있고 방에서 기다리면은 이제 호명을 해요. 누구 해가지고 나와라. 하면 6명이 이제 나가가지고 바로 옆에 방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앞에 줄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이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한 30분 정도 지났나? 그렇게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가는데 이제 그 안에 계셨던 분이 신부님 한 분이랑 수녀님 한 분. 근데 신부님이 의료사회사업 팀장님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앞에 두 분 있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쪼르륵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생각보다 제가 봤던 면접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오픈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완전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다대다로 뭐 이렇게 본 게 없어가지고 한 번도 어떨지 되게 궁금했는데 질문도 별로 안 했어요. 두 문제? 자기소개랑 그 갈등 상사랑 아니면은 이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제 경험을 말했고 모든 문제와 오해 이런 거는 약간 다 소통의 부재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경험을 이제 녹여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던 게 MZ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맨 끝번이잖아요. 원래는 계속 여기서부터 시작하다가 저렇게 보시더니 너부터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떨었거든요, 진짜. 저 MZ세대도 여기에서 있었던 일 말했던 것 같아요. 막 이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이 나이가 다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저한테 이제 MZ세대란 말을 많이 해주신다. 근데 저는 MZ세대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어른들이 보는 MZ세대 이미지는 약간 좀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개인적으로 보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MZ세대에 대해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까지 이제 얘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전 둘 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 못하겠다고 그건 개인의 특성이고 성격인데 그거를 그렇게 딱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복지사의 소신 그것도 말을 해보라 했는데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말을 못했어요. 그거는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 하고 이상한 말 하다 끝난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요. 그거는 그렇게 면접 끝나고 저는 마지막 할 말 그런 거 준비 다 해갔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면접도 엄청 준비했거든요. 근데 자기소개 빼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저는 MG를 물어보시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다른 병원도 많은데 여기를 지원했냐? 저 이런 것도 물어볼 줄 알았어요. 것도 근데 그것도 없었고 2개 나왔어요. 자기소개랑 상사와 갈등 생기는 거. 그건 준비했었어? 네, 상사와 갈등은 준비했는데 솔직히 준비해도 준비한 대로 말 못하더라고요. 그냥 가가지고 안 떠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안 떨고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제일 좋고 준비해도 그대로 못한다. 그냥 해야 돼요. 근데 하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랑 잘 맞고 신부님이랑 또 잘 통하고 이랬어요. 그쵸. 신부님이 진짜 너무 멋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그 나이대에 비해 너무 깨어있고 마인드가 저희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왜 다 똑같은 옷 입고 왔냐고. 다 면접 보는데 검은색 옷만 입고 왔네. 뭐 누구는 갈색 옷을 입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러는데 자기가 너네가 다 붙진 못하겠지만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고정관념을 깨줄 수 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선하다. 말씀을 딱 해주셔서 너무 깜짝 놀라서 박수 칠 뻔했어요. 진짜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가지고 와 딱 보였을 것 같아. 눈 동그랗게 떠있고. 진짜 입을 하고 이렇게 차렷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뻔했어요. 아 어떡해. 좋다. 좋죠. 잘 너랑 또 잘 맞고 하는데 또 그분 이제 계속 1년 동안 될 거니까. 그렇죠. 너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면접 중에서 제일 좋고 솔직히 저는 떨어져도 진짜 좋았던 면접이다. 기억에 남을 면접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딱 그 말씀하시는데 그 고정관념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아 여기서 실습하면 진짜 좋겠다.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너한테 그래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곳에 너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거기서 또 돈도 준대네. 그쵸. 너무 좋지. 실험까지 얘기를 여기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할게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른 얘기를 할 게 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우리가 늘 생각하는 실험에 대해서 뭐 실습, 그 다음에 봉사 시간, 성적, 토익 늘 이렇게 하면은 이 네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없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뭐가 있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니까 더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오늘 1부로 해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